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챔 콜콜콜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제가 상담을 통해서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유 종목 중에서요 상담이 필요한 종목이 있으시면 이 시간 동안에 전화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아래에 자막으로 전화 번호가 나가고 있죠. 일찍 주시면 그만큼 또 빨리 연결이 됩니다. 02-3153-2641번으로 지금부터 전화 주세요. 그러면 상담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모두요 오늘 또 오르고 있어요. 시장에 대한 점검 한번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흐름이요 0.6%의 상승이 또 나오고 있어요. 2926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3000포인트가 거의 목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과거에 넘지 못했던 신고가 영역을 지금 달성하고 있고 여기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의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바로 수급입니다. 자, 오늘 수급에서요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240억 원을 매도하고 있어요. 기관 쪽에서 매수 금액은 700억이고요. 금융투자 쪽에서는 1,500억을 매도하고 있죠. 자, 이렇게 수급이 약간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섹터를 보게 되면 전기전자 업종과 운송장비 업종, 전기전자 업종은 IT고요. 운송장비는 조선과 그 다음에 자동차 섹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설 업종도 역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데 이쪽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다른 업종은 지금 팔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 아마 오늘 시장이 올라가고 있지만 종목들이 좀 잘 안 올라가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렇게 수급이 좀 약한 그 부분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하고 옵션 동시 만기일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물 옵션 만기일이 겹치게 되면은 장 후반에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누적되어 있는 옵션 쪽에서의 포지션을 확인해 보면요. 지금 상승으로 포지션을 잡아놨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승 어디부터 수익이 났는지가 중요한데요. 제가 코스피 지수 포인트에 지금 적어놨거든요. 2875포인트에 제가 선언 하나 그어놨어요. 지금 외국인들은 2875포인트 위에 쪽에서만 거래가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그러면 손실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지금 상승으로 베팅해놨고 지금 하단 부분이 지금 밑에 쪽에 좀 깔려 있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나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코스피 지수는 오늘까지도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늘 또 올라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수급이 약간 불안함은 좀 있긴 하지만요. 시장의 분위기는 계속 상방으로 가고 있고 여기에 맞춰서 여러분들도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우리가 종목을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죠. 주식이라는 건 항상 이런 확률을 잘 이용해야 돼요. 내가 지금 매수해서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다면 그때는 매수해야 되고 만약에 지금 매수해서 손실 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면 그때는 좀 기다리시는 게 현명한 투자겠죠. 자, 그러면요. 저희가 지금부터 상담을 진행해 드릴 건데 자, 저희가 유튜브하고 전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상담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잠시 어떻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돌아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참여하는 방법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전화하고 유튜브 두 가지를 통해서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방송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고요. 아래 전화번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02-3153-2641번. 지금부터 전화 수화기 드시고요.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접속하신 다음에 지금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거기에서도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쪽으로 또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상담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정 멘토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나요? 네, 아모레퍼시픽 모래퍼시픽.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매수는 18만 2천 원, 네. 비중은 20%. 아모레퍼시픽 18만 2천 원이요? 예, 예. 퍼시픽 18만 2천 원에 비중이 20%요? 예, 예. 자, 그럼 지금 굉장히 오래된 종목인가요, 이거? 한 3년 됐습니다. 그렇죠? 저 지금 가격을 보고서 좀 잘못 지금 보고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격 굉장히 좀 오래돼 있고 굉장히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그 매수를 하셨는데, 현재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을 과거에 그 뭐 3년 정도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예, 네. 그럼 그때 당시에 매수를 하고 나서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안 하셨어요? 예, 안 했습니다. 안 하셨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간에 한번 수익이 한번 났다가 떨어진 것 같아요. 작년에 한번 올라갔었죠. 예, 예. 네. 그때는 왜 안 파신 거예요? 어떻게? 그게 제가 매수 비중 비해가 낮아가지고. 많아가지고? 예, 네. 예. 그래서 더 이상 매수를 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나 봐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 매수를 할 때 이 비중이 많이 매수를 하게 되면은 항상 추가 매수에 대한 기회를 좀 놓치게 돼요. 지금 아모레퍼시픽도 지금 최근의 흐름을 잠깐 보면은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저점을 10만 원 부근에서 잡아왔었어요. 이게 지금 거의 뭐 3년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예. 저점을 잡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18만 원 내지는 그 중간 15만 원 정도에서 고점이 좀 끊겼었단 말이죠. 예, 예. 흐름이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됐다라는 건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다면 10만 원 부근에서 했다면 지금 이제 좀 나아졌을 수도 있는데 기회가 좀 이제 처음에 매수 비중이 좀 높아서 예. 그래서 이제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은 현재 매수한 가격이 18만 2천 원이라고 하면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위쪽으로 15만 원 부근에 과거에도 고점이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번에도 15만 원 고점을 또 찍게 되면은 나 또 10만 원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되게 좋죠. 그죠? 예, 예. 네, 지수의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갈 때도 사실 이제 이번에는 15만 원을 좀 넘어가는 흐름들도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는 중간 15만 원에서 흔들리고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서는 분명히 뭐 시장과 무관하게 또 매도가 또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로서는 15만 원까지는 저는 가져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15만 원이 왔을 때 만약에 좀 흔들린다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한번 정리했다 다시 사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근데 만약에 시간 여유가 좀 있으시면 이제 지금까지 3년 정도 기다리셨잖아요. 예, 예. 근데 앞으로도 그래도 좀 여유 있게 더 기다리실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15만 원을 좀 넘어서 저는 17만 원까지는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근데 17만 원 왔다고 해서 이게 최종 목표가는 아니에요. 만약 17만 원까지 왔다면 18만 원까지 올라가는 어떤 시도는 또 해줄 수가 있거든요. 예. 대신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근데 거기에서 올라가면 그때는 잘 팔고 나올 수 있어요. 일단 17만 원까지 올라가는 게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나 17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만약 여기서 좀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상담해 드릴게요. 또 하반기에 했던 가능성이 있는지. 뭐 기간이야 사실은 지금 하반기라고 하면 이제 1월 부터 6월 달까지가 상반기였잖아요. 예, 예. 이제 6개월 정도 이 기간인데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하반기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15만 원에서 만약에 단기 매도가 나오면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거기서만 잘 넘기면은 좀 빠르게 올라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나중에 17만 원 오면 꼭 연락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명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LS 머티리얼즈를 제가 네. 20% 비중이고요. 네. 제가 물을 타가지고 지금 한 14,000원 정도에 있어요. 14,000원에 20% 비중이세요? 네네.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처음에 매수했던 가격이 되게 비쌌던 거네요? 네. 혹시 기억나세요? 얼마 정도? 되게 오래돼가지고 이것도. 네. 그때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좀 안 나시는군요. 네네. 자, 그런데요.
이 회사가 지금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의 주가는 계속 떨어졌었어요. 네. 이 회사가 그리고 이제 그 2023년도에 새롭게 이제 상장이 되고 나서 주가 급등이 나왔다가 굉장히 많이 밀린 거거든요. 아, 네. 아마도 2023년도 부근에 네.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 매수했을 때. 네. 그리고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신 거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지금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제 생각을 할 때는 우리가 그 2차전지라든지 이제 뭐 이쪽 관련 사업에서 또는 네. 이제 우리가 뭐 ESS라는 이제 이 전지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에너지 저장 시스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쪽 사업이 지금으로서는 시장에서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아, 네. 네. 아시잖아요. 지금 뭐 관련 종목들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네.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그나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미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나서 좀 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래가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 그래도 좀 원활하게 거래가 좀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수 단가가 일단 많이 떨어지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4,000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하면 저는 지금은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네. 기다렸을 때 만약에 14,000원까지 올라오기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네. 이거는 밑에 손절가를 빨리 잡고 나서 뭐 정리를 하든가 지금이라도 아니면 뭐 좀 올라갔을 때 목표가를 좀 짧게 잡고 대응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14,000원 정도의 가격이라면 그래도 매수가 회복 정도는 저는 하고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지금은 네. 기다렸다가 네. 지난번에도 뭐 2025년 이제 올해 초에 한번 급등이 네. 나왔다가 떨어졌잖아요. 네. 네. 그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다렸다가 14,000원 오면 그때는 꼭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지금 최근에 흐름 네. 잡기 시작했으니까. 아시겠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안녕하세요. 황민영 멘토입니다. 저기, 아나티, 네. 저기, 9,000원이나 올라가면 전화하라 그래가지고 전화 네. 드렸어요. 드디어 올라왔네요. 네. 네. 그거, 잘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싶었어요. 자, 오늘 매수한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4,800원이고요. 네. 20%요. 14,800원에 20%요. 예, 오래됐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아난티 상담해드렸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먼저 한번 상담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거 밑에서는 네, 팔지 말고 나중에 한번 중간에 9,000원 한번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9,000원 뛰어 올랐어요. 예, 예. 네. 자,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사실 이유가 있겠죠. 이 회사는 원래 뭐 호텔이라든지 뭐 레저 쪽에 사업을 또 하고 있는 회사예요. 뭐 콘도라든지 또 골프장. 그런데 이제 이 회사가 오늘 주가가 올라간 데는 그 이유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죠. 네, 예. 경협주라고 해서 올라간 거예요. 네, 예. 실제로 아난티의 경우에는 과거에 이제 짐 로저스가 이제 뭐 실제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거기에 네. 이제 사회이사로 또 선임이 됐었고, 대북 네. 관계에 대한 중요도 때문에 과거에 이제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어제 네.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네. 북한에 서한을 보냈다 이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물론 거절당하긴 했지만 이제 네. 이제 뭔가 좀 물꼬를 트이려고 하고 있고, 국내 같은 네. 경우에도 어제 좀 대북 확성기도 다 철수했죠. 예, 그래서 예. 이제는 대북 관련주들이 이제 경업주들이 좀 움직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아난티도 오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네. 장중에 보시면 거의 상한가 갔다가 이제 눌린 거죠, 그죠? 예, 네. 예, 예. 근데 이렇게 꼬리가 길지가 않아요. 그럼 네. 저는 이거는 더 가져갔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아, 그래요? 네. 매수가격이 오늘요. 사실 너무 높아가지고. 오늘 저기 네. 천주를 팔았어요. 아, 좀 팔았어요? 예, 조금 팔았어요. 아, 그래요? 무서워가지고 아, 이게 그럴 수 있죠. 30%가 넘어요, 사실은. 그쵸. 근데 네. 원래는 더 많았었어요. 예, 예. 근데 방송에서는 좀 줄여서 얘기했나 봐요, 그러면? 방금이 다 제가 줄였어, 제가. 아, 그래요? 지금 아유. 팔고 나서 네. 전화를 해가지고 줄인 거예요. 그래요. 이 비중이 네. 잘 줄어들었네요. 자, 그러면 네. 아난티는 이번에는요, 다시 한번 제가 두 번째 네. 목표가를 잡아드릴게요. 예, 예. 미리 줄이지 마시고요. 이번에 네. 같이 한번 해봐요. 그래서 네. 12,000원을 제가 제시해드릴 거니까 예, 예. 네, 12,000원입니다. 그래서 12,000원 예. 오면 그때 네. 줄일지 말지를 한번 결정해보자는 거죠. 예, 예, 네. 예, 예. 그래서 이거 비중도 많으셨는데 고생도 많이 하셨고, 근데 단가가 너무 감사해요. 높아가지고 솔직히 예, 예. 저도 이 정도까지 솔직히 9,000원 이상까지는 생각을 했어도
12,000원까지 바라볼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해드릴지는 그 당시에는 네,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2,000원까지도 가능하겠는데?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중간에 이렇게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2,000원 오면 다음번에 또 연락 주세요. 연락 드릴게요.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멘토입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사마 콘덴서에. 사마콘에서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47,500원이고 비중은 15%예요. 47,500원이에요. 예, 작년에 예. 자, 그러면 조금 이제 가격이 높아요. 예, 예, 맞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네. 예,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 기다렸거든요. 오, 잘 기다리셨어요. 예. 처음 매수한 그 비중이 15%죠. 예. 사마콘에서는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늘 최근 보시면 아래쪽에서 지금 거래가 지금 아직은 되게 많지는 않아요. 예, 예, 사실. 맞아요.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밑에서부터 이제 물량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사마콘덴서의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이제 이 회사는 실적이 굉장히 크게 나쁘거나 이런 기업은 아니에요. 맞아요. 예, 예.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컨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회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또 MLCC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MLCC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그 IT 제품들에 대부분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통점으로 삼성전기라는 회사를 보통 기준으로 뽑거든요. 그래서 네. 삼성전기하고 사마콘덴서가 보통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도 최근에 저점을 조금씩 이제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예. 지금 제가 볼 때 사마콘덴서 역시도 지금 정도의 가격까지 떨어졌고 한다면 그러면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네. 추가 매수를 굉장히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추가 매수랑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뭐 15%? 아니, 한 10% 정도 할까 10%요. 아, 그러면 네. 이렇게 해보세요. 네. 오늘 한 5% 먼저 해보시고요. 네. 예. 나머지는 좀 기다렸다가 그냥 좀 네. 떨어져도 괜찮아요. 만약에 네. 26,000원 정도? 일단 오늘은 5% 하고 만약에 네. 26,000원 정도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나머지 5%를 여기서 하셔도 괜찮아요. 아. 근데 만약에 오늘 5% 했는데 그냥 올라가 버린다. 예. 그럼 28,000원 넘어갈 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든 떨어질 때든 지금 가격이면 괜찮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거 단가 낮추신 다음에 지금 네. 47,000원이면 가격대가 꽤 높거든요, 솔직히.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4만 원까지는 저는 끌고 가자라는 거예요. 4만 원, 예. 네, 그 정도까지 올라가도 아마 손실 많이 줄어 있을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네. 목표 가격은 4만 원이니까요. 나중에 혹시 궁금하시면 4만 원대에 다시 전화 주셔도 괜찮아요. 아, 예. 네,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한미반도체요. 한미반도체. 네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93,000원 10% 됩니다. 93,000원에 10%요. 네네. 이 종목은 언제 사셨어요? 조금 됐어. 오래됐어요. 오.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 5월 달에 잠깐 올라갔다가 빠졌거든요. 네. 그 93,000원보다 살짝 위로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과거에 또 많이 올라갔었던 회사이긴 하죠. 이 회사가 네. 혹시 어떤 회사인지 알고 계신가요? 반도체. 그 반도체 TC본더라고 네. 네, HBM 이 반도체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는 최근에 보니까 저점을 좀 잡고 최근에 하이닉스도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조만간 아마 93,000원 위에서 팔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그래서 단기적으로 얼마에 매도해야 장기요? 되나요? 네, 단기. 장기로 보지 마세요. 단기요? 한미반도체 너무 장기로 볼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니, 단기. 단기요. 제가 잘못 이해했네요. 저는 이거 10만 원까지 한번 보시죠. 10만 원. 10만 원까지요? 네. 그래서 지금 잠깐 올라갔다고 해서요. 뭐 네. 빨리 팔 필요는 없고요. 네. 한미반도체는 10만 원까지 저는 목표가 잡아드릴 거니까 올라갔을 때 그때 잘 정리만 하고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은요.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첫 번째 종목입니다. 이스페타시스. 자, 매수 가격은요. 45,000원이고 비중은 25%네요.
45,000원의 비중이 지금 25%이신데 과거에 물려있다가 지금 올라온 건지 아니면 어제 매수하셨는지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제 오랫동안 가지고 왔다가 지금 만약에 매수가 회복까지 거의 왔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지금 자리가 좀 중요한 자리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위에서 계속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이에요. 이 자리에서 계속 막혀왔던 자리예요. 이 막혀왔던 자리라는 건 결국 이때 매수한 사람들은 다 여기에서 물려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빠졌다면 어때요? 결국은 이제 매수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손실이 나게 된다면 본전만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본전에 매도가 계속 나오게 돼요. 하지만 그 물량들을 완전히 소화시키면 그 다음에 주가 상승은 또 나오게 되거든요. 이스메타시스는 지금으로서는 여기서 굳이 빨리 팔 필요는 없고요. 45,000원 오늘 한번 어제 부딪히고 오늘 잠깐 조정 들어왔는데요. 이 위쪽으로 조금만 더 바라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목표 가격을 너무 높게 보진 마시고요. 48,000원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저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은 48,000원 오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계속 보지 마세요. 이번에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 아마 45,000원은 넘어갈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48,000원에 정리를 잘 하고 나오시면 저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48,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볼 텐데요. 자, 이번엔 전화 상담입니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다시 한번 전화를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자, 그러면요. 네. 자, 전화로 좀 애를 태우시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상담을 또 진행을 해볼 건데, 이번에 유튜브 상담을 한번 진행하고 나서 전화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유튜브 종목입니다. 명신산업이에요. 자, 매수 가격은 12,500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자, 12,500원의 비중 20%면, 이거 매수하신 지가 꽤 되셨네요. 추가 매수도 지금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자, 명신산업이 매수했던 시기를 본다면 아마 올해는 아니었고 작년일 것 같아요. 작년에 매수했던 가격이 바로 12,500원이고 만약 여기서 조금 더 전에 매수했다면 추가 매수를 하셨겠죠. 그런데 자, 얼마 전에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주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업황에 대한 이제 둔화, 약간 그리고 관세에 대한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주가 상승에 조금 이제 어려운 이런 부분을 작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하고 기아 최근에 보면 매수가 조금씩 돌기 시작했거든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기아차들의 주가 상승이 이 부품주들 쪽으로도 전이가 분명히 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무역 협상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처음으로 협상했던 영국의 경우에는 자동차 관세를 일부러 좀 낮췄거든요. 그래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최악을 지나고 있다는 판단을 해본다면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조금씩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명신산업이 지금 이제 거래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 거래가 지금은 많지가 않아요. 아직까지 거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20% 비중을 매수했는데 추가 매수를 지금 여기서 한다라는 건 사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요, 최근에 보면 이제 이틀 전에 거래가 좀 들어갔거든요. 그 정도 거래만 나와주면 되는데 9,500원까지는 저는 좀 기다려 보세요. 만약 9,5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그러면 아마 거래가 그때는 좀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한다면 9,5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건 비중이 지금은 좀 많아요. 거래가 지금 없는데 비중이 20%고 여기서 더 채운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비중을 뭐 많이 채우게 되면은 사실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10%를 넘지 않는 비중에서 채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명신산업은 위쪽으로 9,500원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추가 매수는 그때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명신산업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어서요, 저희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저는, 네. 세아 메턴딕스요. 네. 3,220원에 12% 갖고 있거든요. 3,220원에 2%요. 12%요. 네네, 엄청 오래됐어요. 이거도 지금 추가 매수해서 이 가격대를 지금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래요? 네네. 그럼 되게 엄청 오래됐나 봐요. 네, 엄청 오래됐어요. 요즘 조금 움직여서 이걸 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제가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처음에 매수를 혹시 하신 이유가
왜 매수하신 거예요? 그때 자동차주 이제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좀 이슈가 있어서 그때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전기차 쪽에 지금 이 회사가 이 사업이 좀 섞여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차 쪽과 관련해서 이제 이슈를 좀 탔던 회사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더 많이 떨어지기도 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사업 자체가 이 다이캐스팅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다이캐스팅이 뭐냐면 자동차에도 들어가요. 네. 이 이제 어떤 제품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알루미늄이 있다. 그러면 알루미늄의 그 강도를 또 강화시키고 그리고 또 이 알루미늄의 뭐 그 뭐라죠? 무게를 좀 이제 좀 가볍게 만드는 이런 그 사업이 바로 이제 다이캐스팅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차량 경량화하고도 사실은 좀 같이 관련이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네. 네.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뭐 전기차도 뭐 이제 그 부분에 있겠지만 자동차 전반적인 이제 섹터 안에서도 세아 메카닉스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주가가 여기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죠. 그죠? 네네. 최근에 보시면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ESS 쪽에서의 뭐 북미 시장 진출 소식이 좀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온 건데, 근데 여기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17만 주 거래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많지가 않아요. 네. 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회사는 거래가 너무 없어요. 네, 네. 거래가 너무 없기 때문에 추가 매수라는 것도 사실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추가 매수 지금 더 이상 하면 저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네네. 올라올 때는 팔아야 되는데, 네. 지난번에 보면 이제 3,220원대까지 단가를 낮춰 놓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가능성은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 굳이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 네네. 3,000 지금 위쪽으로 3,300원 정도 있죠? 그러니까 네네. 3,000원 가까이 올라오면 3,300원에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이거 아침마다 하셔야 돼요. 네네. 아니면 3,000원 올라오는 걸 확인되면 그때부터 하셔야 돼요. 네. 올라오면 팔리게요. 왜냐면 네. 거래가 많지 않은 기업들은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빠져버리거든요. 네.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밀려버려요. 그러니까 세아 메카닉스는 위쪽으로 3,300원에 매도를 주기적으로 걸어두시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오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그러면 분할 매도도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다 매도를요? 봐봐요. 분할 매도라고 하는 건 조금 더 올라갈까 말아 생각하잖아요. 지금은 네네. 이게 올라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는 한 4,000원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아유, 그거는 그 분할 매도 생각하다가 다시 또 밀려요. 네. 네, 그냥 이런 거는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아요. 조금 네, 남겨두지 알겠습니다. 마시고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자 이어서 저희 또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용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인가요? 사마 네트워크스 네, 2014원에 15%입니다. 2014원이요. 네네. 이것도 좀 오래된 종목이네요. 네, 그것도 추매 좀 해가 나타났는데, 네. 추매를 해서 가져가야 될지 궁금했어요. 추매를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매수하신 게 더 오래됐네요? 오래됐죠. 3,200원 할 때 했어요. 3,200원에 매수하셨어요? 네, 참 굉장히 좀 힘든 종목인데 이 종목이. 네, 사마 네트워크스가 지금으로서는 지금 오늘도 거래가 7만 주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그 거래 대금도 10,000만 100만 9천만 원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거래가 너무 없어요. 맞아요. 이 회사를 처음에 그럼 매수를 하실 때 뭔가 좀 끌려서 하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점이 끌리셨어요 이렇게? 그때는 엔터주가 뭐 좀 한참 올라가고 할 때였어요. 코로나 때 아닌가요 그때 당시에? 코로나 조금 지나고였어요. 코로나 지나고 나서 네, 예전에요. 이 코로나 때도 그렇지만 그 네. 중간에도 이제 한 번에 반등이 나오긴 했었는데 사실 이 반등은 장기적으로 올라가는 반등은 아니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OTT, 뭐 드라마 이런 관련주들이 코로나 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그렇죠. 네, 이때 이제 한창 올라갔다가 지금 이렇게 빠지기 시작했다는 건 이때는 이제는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네, 과거의 고점을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지금 단가를 이만큼 낮춰놨는데 여기서 추가 매수를 더 할 수는 없어요. 안 돼요? 네, 거래가 없잖아요. 지금 매수를 중간에
하셨을 때도 아마 거래가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이 종목이 지금 한 주당 1,000원대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위쪽으로 보시면 중간에 200주, 막 20주, 10주가 막 매도 걸려 있고 아래쪽 보시면 여기는 한 주가 매수가 걸려 있어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거래가 없는 종목은 이 제대로 주가가 올라가기도 어렵고 또 올라갔다 네. 잠깐 올라갔다 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도 한 10월 달에 주가가 갑자기 올라갔다 바로 빠져버렸죠. 네. 이때가 그러잖아요.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종목은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판단 생각을 하시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보니까 뭐 CJ ENM 이런 이제 이 미디어 관련주들이 조금씩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해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이 종목은 나중에 1,600원 정도까지 오게 되면요. 네. 그때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뭐 거래가 더 들어올지도 모르죠. 그죠? 네. 상황이 바뀔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은 1,600원 제시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꼭 네. 한번 연락 주세요.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저희가 이번 주 주말에 강연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말 동안에 강연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잠시 확인하고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말 동안의 강연회 일정 보고 오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이틀 후죠. 강연회가 진행이 됩니다. 강연회 장소하고 그 내용들 시간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 날이고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안산이에요. 안산 대동서적 건물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쪽 3층으로 오시면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하고 함께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다 나누고요. 그리고 전략들 세워드리고 이렇게 해서 좋은 시간 또 갖고 올 거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 그냥 오시면 돼요. 저는 이번 주 토요일 날 안산에서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또 상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민영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에요? 예, 온코크로스 네. 15,000원에 10%요. 19,000원이요? 아니, 5,000원요. 15,000원이요? 네. 원코크로스 15,0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어요. 네. 이거는 지금 보니까 한 2달 정도, 언제 사셨어요? 지금 얼마 전에도 올라오긴 했었는데. 4월 저기 거의 꼭지에서 샀는데 네. 왜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물타기를 해야 되나 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지금 매수를 하신 것도 지금 보니까 이제 그때 내가 여기서 왜 매수를 했을까? 예. 약간 어이가 없나 봐요. 내가 예, 왜 그런 것 그랬을까? 같아요. 네. 지금 원크로스가 사실 우리가 이 회사를 매수를 할 때 아마 AI 관련주로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네. 상장이 됐고 이게 상장이 된 지 오래된 경우는 아니거든요. AI 쪽 이제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처음에 상장됐을 때 당시에 관심은 있었지만 결국 이제 주가가 밀렸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지금 자리는 지난번에 이제 4월 달에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최고점에 샀네 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지금 네. 2월 달에도 이때 고점이었고 그때 사신 거거든요. 근데 또 오니까 이번에도 고점이네요. 5월 달에도 매수한 가격대까지 오긴 했었어요. 근데 그때 안 파신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안 팔았다는 건 이건 그죠? 더 갈 줄 알고. 근데 네. 다시 올라와도 또 못 팔면 이건 나중에 되면 문제가 생겨요. 네. 제가 볼 때 온크로스는 지금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조정이 뭔가 문제 있는 조정은 아니에요. 지금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저점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고점에서 막혀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작년 2월이거든요. 이제 지난 2월이거든요. 얼마 전.
2월 달에 이때 거래가 있어요. 아래쪽에. 거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때, 그리고 또 주 번째 4월 달에 이때도 역시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이때 이제 시청자분하고 똑같이 매수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 빠졌다 다시 올라오면 본연에서 매도를 하겠죠. 그래서 그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계속 막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올라와도 15,000원에서 또 막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15,000원에서 뭐 조금 올라온다면 15,100원이든 그때 올라오면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이 종목은 손절가를 지금은 좀 잡고 대응하셔야 돼요. 손절가는요, 아래쪽으로 너무 길게 잡을 필요는 없고요. 12,500원 정도 손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500원이 손절가고요. 위로 올라갔을 때 15,000원 넘어가잖아요. 그 정리 빨리 네. 하세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어떤 종목인가요? 그 하나오션 네. 85,500원에 샀는데 네. 한 달 전에 좀 샀걸랑요. 근데 오늘 좀 올라와서 네. 이걸 팔아야 되나 좀 더 기다리고 그래서 좀 혹시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100%예요. 100%예요? 예, 예. 이거 어떻게 85,500원에 100%를 사셨대요? 나눠가지고 사기는 샀는데. 아, 나눠서 그냥 계속 모아가셨군요. 예, 88,500원, 9천. 그 지금 제가 볼 때 100% 사셨으면. 세 번에 나눠서 사기는 샀는데. 네. 이래서 샀게 해보니까 85,500원 정도 먹었더라고요. 단가가 그렇게 맞춰졌군요. 예, 근데 100% 정도 샀다면 지금 수익금은 꽤 되지 않나요? 수익금 한 2천, 오늘 글쓰려고 네. 한 2천 나왔는데. 정확한 금액까지 얘기를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수익금이 꽤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 예. 수익금을 저는 지켜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만약에 지금 비중이 뭐 작으면 조금 더 기다려 볼 만해요. 하지만 수익금이 이제 그 금액이 비중이 100% 들어갔다면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오늘은 올랐지만 내일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수익금이 그렇죠. 확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100%니까 다 팔 예. 필요는 없어요. 예. 오늘 절반 지금 절반 정리하세요. 50%는 절반 정리하고요. 예, 예. 나머지는요. 예. 아래쪽으로 짧게 잡으세요. 83,000원을 손절가 예. 잡아두시고 예, 예. 그리고 위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9만 원 정도 선에서 목표가를 잡고 그쯤에서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일단 지금은 수익 절반을 챙겨가세요. 오늘 절마를 하고 다음에 한 9만 원 선에서. 네, 맞아요. 예, 저는 지금 예. 지금 바로 정리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수익 축하드리고 이번에 수익 실현한 거 또 맛있는 거 예, 예, 또 감사합니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영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인가요? 그 가온칩스고요. 네. 52,850원에 비중이 7%거든요. 52,870원이요? 50원에 7%요. 자, 52,850원에. 네. 이거 지금 추가 매수를 하려고 계속 기다리다가 계속 지금 참고 있었는데 계속 요즘 자꾸 올라가가지고 네. 지금이라도 이제 추가 매수하는 시점이 맞는지 싶어서 여쭤보고 하려고 전화드렸거든요. 혹시 이거 상담을 저한테 받으신 적 있나요? 아니요, 처음으로. 처음이시죠? 네. 왜냐면 가온칩스를 예전에 상담을 좀 했던 기억이 좀 있어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7% 비중을 사셨는데,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 이 회사의 주가가 주당 5만 원대이기 때문에 아마 금액적으로 봤을 때 좀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혹시 금액을 좀 크게 들어가셨어요? 원래 요거보다 조금 더 높았는데요. 네. 저희가 조금 추가 매수해서 지금 요 가격이 된 거라 가지고 나머지는 그래도 계속 떨어지길래 그때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온칩스는 굳이 추가 매수를 지금은 안 하셔도 돼요. 네. 찔끔찔끔 올라간다 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지난번에도 좀 올라갔다 다시 빠졌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이제 그 어떤 회사인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파운드리라고 아시죠? 반도체를 생산하는. 네네. 그 삼성전자하고 ARM 쪽에서의 이 파운드리 파트너사라고 알려져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AI 쪽과 관련된 기업이기도 한데 이 회사는 이제 지금 보면은 주가가 전혀 뭔가 좀 흐름이 계속 안 잡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올라갔을 때도
예전에 그 12월 달부터 올라갈 때 보면은 이때 거래가 많죠. 근데 네. 지금 보면 거래가 지금 별로 없어요. 지금 보면은 네. 그죠?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네. 보이죠. 그래서 네. 이번 반등이 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크게 올라갈 반등인지에 대한 건 지금 판단이 안 서요, 잘. 다시 또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네. 여기서 그냥 올라가도 매수가 위에서 그냥 팔 수 있다면 그냥 추가 매수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온칩스는 그냥 만약에 올라간다면 55,000원 정도에서 정리 한번 하면 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목표 가격은 55,000원으로 잡으시되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위로 올라갈 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번 떨어지면 43,000원 정도라든지 아니면 43,000원보다 조금 아래쪽에서 추가 매수 기회를 만약에 준다면 말이죠. 네. 떨어져서. 그러면 그때 하시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근데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지금 7%니까 3%만 더 채워가지고 10%만 맞춰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이는 하지 마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43,000원 아래로 내려왔을 때만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요. 다시 한번 이제 상담을 또 진행해 볼 건데 이번에 유튜브 상담을 한번 해볼게요. 자, 유튜브 유튜브 종목입니다. 파라다이스. 자, 매수한 가격이 12,600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7%인데요. 12,600원에 사셨어요? 분할 매도하고 7% 남으셨다고 얘기를 하셨네요. 최근에 보면은 이 파라다이스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인 전용 카지노 회사들 파라다이스하고 GKL이라는 회사가 있죠. 이 종목들의 아래쪽부터 굉장히 좀 많은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금 파라다이스 역시도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온 편인데 사실 과거의 그 주가 수준하고 비교해 본다면 지금은 많이 올라온 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랫동안의 하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분할로 매도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뭐 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나머지 7% 정도의 그 비중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분할로 매도를 하고 계시다면 위쪽으로 14,500원 정도에서 한번 분할로 한 번 더 매도하시고 나머지 또 15,000원 정도에 도달하면 그때 나머지 정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가셔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주가가 좀 흔들리게 된다면 이제 손절가 13,500원 사실 손절가라고 해도 이거는 익절가겠죠. 이 13,500원만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손절가 잡아두시고 그리고 위로 14,500원, 15,000원까지 저는 끌고 가자. 중간중간마다 분할 매도 계속 이어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라다이스까지 알아봤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제주 반도체예요. 매수 가격은 16,000원이고 비중은 30%입니다. 16,000원에 30%예요. 이 종목이 아마도 2월이나 3월 정도에 매수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비중도 좀 커요. 제주 반도체를 거기서 30%를 담으셨다는 것도 한 번에 사신 것 같은데요, 왠지. 자, 이 회사는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이 팹리스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생산하기 전에 설계라는 걸 하잖아요. 이게 팹리스라는 건 반도체를 설계하는 이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업황 전반적으로 이제 같이 이 업황의 분위기가 또 같이 갈 수 있는데 제주 반도체는 지난번에 한번 1월, 2월 달에 주가의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저점을 좀 잡아주고 있는 단계인데요. 주가는 이번 중간에 지금 조정이 나왔어도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여기서 매도하지 마세요. 조금 더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때 저는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를 18,000원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은 좀 기다렸다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좀 빠르게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18,000원에 저는 목표가로 제시해드리고요. 올라오면 18,000원에서 정리를 잘 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주 반도체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노루 페인트입니다. 자, 매수 가격은 9,880원입니다. 그리고 15%네요. 9,880원이면 이 종목도 꽤 오래된 종목이에요. 자, 지금 매수하고 나서 거의 1년 넘게 가져가셨네요. 추세를 타고 있긴 한데 본전 회복 가능할까요? 이 회사가 지금 사실 좀 문제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기준으로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볼게요.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래가 좀 들어온 편이거든요. 그때 이제 거래량이 한 16만 주 정도가 거래 대금이 이제 16억, 17억 정도가 돼요. 거래가 지금 밑에서 최근에 좀 붙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한데요.
매수가 본전에서 만약에 매도를 하고자 하신다면 이 종목은 매도를 미리 걸어놔야 됩니다. 대신에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반등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9,900원 정도에 매도를 좀 걸어 놓으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걸 필요는 없어요. 9,500원 정도까지 회복이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올라갔다 빠질 수 있거든요. 거래가 많지 않은 기업들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를 봤을 때 한번 좀 눌러주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9,900원에 매도를 한번 걸어놓고 나와 보시죠. 일단 매도를 거는 시점은 가격이 9,500원까지 왔을 때예요. 그때부터 해서 9,900원에 매도를 걸어 놓으신다면 아마 반등 시에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표가는 9,9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고요. 지금 22만 7,300원이네요. 자, 22만 7,3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이 12%. 이것도 2월 달하고 3월 달에 고점이 만들어진 자리인데 물론 그 전에 매수해서 단가가 낮아졌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눌렸던 자리라 지금 대응 전략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이 종목을 매도를 할 필요는 없는 자리예요. 다만 시간적인 그 투자가 조금 더 소요가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네이버가 지난번에 23만 원 가까이 왔을 때 그때가 이 매수보다는 매도 쪽으로 좀 봐야 되는 자리였거든요. 왜냐면 예전에 이 자리에서 이제 고점을 잡아줬던 자리거든요. 거기에서 흔들리면서 출렁였다는 건 주가가 빠질 수 있다라는 신호였고 그때 매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매수와 매도하고 이게 좀 반대로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지금은 네이버는 보유하고 계세요. 다음에 또 23만 원 정도에서 매도의 기회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매도가는 저는 23만 원 잡아드릴 거니까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올라왔을 때 23만 원에 저는 탈출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 알아봤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종목은요. BCNC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유튜브 상담 꽤 많이 해드리고 있죠. 자, 종목들 많이 올려주시고 자, 그럼 BCNC 이 종목은 11,000원에 매수하셨고 그 다음 25%입니다. 작년 11월에 매수하셨다고요? 자, 작년 11월에 매수했다라는 건 중간에 올라와서 수익이 났었는데 안 팔았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지난번에 이익이 나왔었는데 이제 이익 발표가 나왔었는데 작년도에 그 손실이 반영이 됐었어요. 적자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이 실적이 되게 좀 안 좋았던 걸로 지금 그리고 나서 주가가 또 빠져 있는 거죠. 이미 작년에 적자 전환이 됐었던 회사였고 이 회사는 왜 오래 기다렸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네요. 이번에 올라올 때 잘 파셔야 돼요. 11,000원에 매수했는데 아마 그때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고 안 파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올라올 때 잘 파셔야 돼요. 11,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빨리 정리하고 교체하세요. 다른 종목으로. 이거 만약에 요번에 다시 또 밀리면 더 많이 빠질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11,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손절가도 잡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8,500원 손절가. 위쪽으로 11,0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인선 ENT예요. 자, 매수한 가격은 11,650원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비중이 10%네요. 11,650원에 10%면 이게 지금 작년 2022년도의 가격이네요. 그러면 지금 1년, 2년, 3년 정도가 된 상황인데 인선 ENT가 아마 그 지난 2020년도, 2021년도에 매수를 하셨다면 오랫동안 지금 주가가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 회사는 이제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이제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재활용 사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쪽도 이제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폐기 사업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 인선 ENT는 사실 실적이 이렇게 되게 나쁜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2024년도에 실적이 좀 안 좋았고 이제 이 회사는 이제 아마 여름철 같은 경우에 태풍으로 인한 이제 수혜주로 많이 이제 거론이 되긴 하는 기업인데 지금 자리라면 거래가 없다라는 거, 거래 대금이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 이 두 가지의 문제점이 좀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 가격에서는 저는 안 파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거래가 지금 없어서 저는 위쪽으로 봤을 때는 나중에 8,000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일단 가능해 보이는데 여기 왔을 때 다시 한번 중간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인선이한테 나중에 시간 되시면 8,000원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자, 저희가요, 이번 주 주말 강연회가 있잖아요. 강연 일정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강연 일정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죠?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는 강연 현장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정보의 가치와 달성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